네, 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쉬고 오셨나요? 오랜만에 문을 여는 우리 시장 개장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어깨가 좀 무겁네요.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네, 뉴욕 파트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오늘 뉴욕 파트 브리핑은 FOMC 요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전 세계 자본시장에 아주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될 연준의 정책 피봇, 바로 간밤에 드디어 단행이 됐습니다. 증시는 처음에는 급반등으로 반응하는가 싶더니 이내 상승분을 전부 다 되돌려놓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건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파월 의장의 연설 부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I don't see anything in the economy right now that suggests that the likelihood of a downturn is elevated. Okay, I don't see that. You see growth at a solid rate. You see inflation coming down, and you see a labor market that's still at very solid levels. So I don't really see that, no. 네, 먼저 FOMC 결과 요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침부터 뉴스를 아주 부지런히 팔로우업하고 계실 겁니다. 보셨다시피 금리는 50bp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50bp 인하가 좀 확률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놀라웠죠.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25bp 인하가 아주 압도적인 컨센서스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명서상에서의 주요 변화된 내용들을 보자면 노동과 고용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려의 기색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증가가 기존에는 moderated, 약간 누그러졌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slowed, 그러니까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워딩을 바꿨고요.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 목표치에 근접했다라는 자신감의 뉘앙스를 훨씬 더 강하게 살렸습니다. 이 네 번째 포인트가 QT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QT 종료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줌으로써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준은 QT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 그리고 금리 인하를 병행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시장에 실망할 만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전도표를 보겠습니다. 올해 연준이 과연 몇 차례, 몇 bp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네모 상자를 쳐둔 부분이 점도표의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375%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의 기준금리였던 5.25에서 5.5% 대비 올해 총 100bp의 인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50bp를 내렸으니까 베이비 스텝 두 차례의 25bp 인하가 더 있겠구나. 이제 올해 남아있는 FOMC가 두 차례 있으니까요. 이 기간에 그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에는 3.375%, 그러니까 올해 연말치보다 100bp 추가 인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장에서 약간은 실망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바로 밑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있죠. 이것이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금리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를 조금 더 내려줄 것으로, 올해의 경우에는 125bp가량, 그리고 내년에 125에서 150bp 정도 추가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전망치였던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정 경제 전망. 사실 이번 FOMC에서 어쩌면 점도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제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지금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주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침체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이 전망에서 얻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성장률 수치부터 보자면 올해 real GDP,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0.1%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이제는 2.0%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 첫 번째 박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상당한 서프라이즈 팩터였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를 무려 4.4%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4.3%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나오면 시장에서 아주 쇼킹한 반응이 나올 것이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비컷을 하는 것이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해석이 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전망을 반영해서일까요? 오늘 시장이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를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Q&A 내용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자회견도 참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번 FOMC였죠. 과연 50bp 인하를 어떠한 워딩으로 정당화할 것인가? 기자들은 침체 확실히 아니냐라는 질문을 워딩만 다르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파월 의장은 침체 아니야라는 식의 논조를 반복적으로 거듭해 나가는 아주 팽팽한 둘 간의 이 싸움을 바라보는 것 같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키워드를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빅컷, 침체, 노동 고용, 그리고 대선 관련한 질문들이 주요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빅컷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갑작스런 빅컷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가, 7월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왜 갑자기 50bp를 내렸는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힌 한편 노동시장은 둔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냉각되기 전에 선제적 방어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50bp 인하 를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로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시작을 이번에 강하게 끊었고 이것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많이 잡혔다는 연준의 자신감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해서 이미 behind the curve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과감하게 내리신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늦지 않았는데 더 기다렸다가는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자, 두 번째로는 침체 그리고 노동 고용 관련한 질문,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침체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 노동과 고용 시장 지표들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경제의 그 어떠한 구석도 침체를 시사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숨겨진 우려 요인 진짜 없는 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연준이 뭔가 알고 있는 리세션 팩터가 진짜 없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노동시장의 상황, 지금 면밀히 주시해야 되는, 경계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자극될 것이고 이는 시간차를 두고 추후 노동시장의 서포트, 노동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해고,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헤드라인들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이것이 혹시 침체 시그널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업자와 해고 건수의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에는 상향되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FOMC 기자회견 주요 질문들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영향을 가늠함에 있어서는 엔달러 환율, 중소형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의 흐름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흐름들 간밤에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희재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사실 중요한 건 조금 전 체린 앵커가 진심을 다해서 전해드렸던 그 브리핑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시장은 어떤 힌트에 주목할 것인가, 시장의 반응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는데요. 일단 많은 부분 잊혀졌던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의 마감 분위기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 0.13% 강보합권, 코스닥은 0.3%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시총 1, 2, 3위가 줄줄이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수가 버텨줬다는 건 그만큼 중소형주, 다른 섹터들의 선방이 든든하게 받쳐줬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쳐줬던 섹터들은 조선, 방산, 그리고 모처럼 만에 반등을 줬던 밸류업 기대감 있는 금융 섹터, 또 바이오는 여전히 금리 인하와 하락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간 단위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월요일에 2,500선을 깨기도 했다가 거의 회복하면서 플러스 마감으로 됐습니다. 코스피는 주간 1%, 코스닥은 3.7%의 상승으로 한 주 마감을 했고요. 연휴를 앞두고 경계 심리는 여전했고 FOMC를 앞둔 경계 심리도 뚜렷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장 열렸던 동안에 보합권의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 코스피는 야간 선물 오늘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2%의 상승을 보였다는 점 그래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일단 앞서서 이제 FOMC와 관련된 내용들을 체린 앵커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시장의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일단 간밤에 미국 시장 정규장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3대 지수는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고 또 그 안에서의 혼조 양상을 띠면서 보합권 거래를 마쳤습니다. 힌트가 뚜렷하진 않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빅컷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시원하게 50bp를 내렸기 때문에 유동성 풍부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은 다 일단 엎었습니다. 미증시는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오늘 우리 증시, 아시아 증시, 내일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이렇게 한 하루 이틀간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시장 반응은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해봤을 때 FOMC 결과 나왔던 간밤 내용 그리고 새벽 3시에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 내리고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채권도 내린 거죠. 그리고 달러 약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이렇게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조금 전까지 나스닥 미니 선물도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 보니까 0.3%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그래도 눈여겨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부분 앞서서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채권 가격 떨어지면서 금리는 소폭 올랐는데 이에 대한 해석과 주가가 내린 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체린 앵커 전해드린 것 요약해봤을 때는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침체 없다, 견고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실업률 상향 조정했다는 부분 다소 좀 아쉽고요. 중립금리도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주 비둘기파적이진 않았다라는 해석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러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아주 깊게 하락을 했다가 엔달러 환율도 142엔대의 등락을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년 반만의 통화 정책이 이제 비컷으로 돌아섰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번에 아주 첨예하게 어느 정도 인하할까에 대한 폭이 엇갈렸었습니다. 25bp 인하냐, 50bp 인하냐, 선제적인 인하, 그러니까 보험용 인하라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는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그 배경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0bp 인하했을 경우에 침체 없고 유동성 풍부로 인식이 될 경우에 호재이기는 한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었죠. 바로 악재로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는 환율 변동성이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당시 회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기술주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아무래도 그동안 묶여 있었던 기술주에 대한 자금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지면서 엔화 강세, 일본 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컸었는데요. 이번에 만약 50bp 단행하게 되면 인하를 단행
단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짙어질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2엔대에서 변동성 커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FOMC 이후에 좀 변동성을 눈여겨봤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캡처를 해드렸는데 조금 전 보니까 또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보합권 전후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내일입니다. BOJ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압도적인 의견으로 12월 인상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 9월 회의에서는 인상 없을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중론을 꺾었던 이 FOMC만큼이나 변동성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면 또 140엔대가 붕괴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 짙어질 거거든요. 이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건은 BOJ로 넘어갔고 이제 단행된 50bp 인하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FOMC 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월 의장은 한 2년 동안에 2026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총 250bp 지금으로부터입니다. 2.5%가량의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됐다 해도 무방할 텐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움직였던 종목들 가운데서 순환매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사이클을 이끌고 갈 수혜주가 누가 될 것인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기대주의 중심에 있죠. 이미 움직였었던 CDMO 쪽으로 미국의 하원 생물보안법 통과됐기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90만 원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추가 상방 열어둬야 될지 움직임 궁금하고요. 지금 에스모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부 결과를 내놓은 티움바이오를 포함해서 내일 결과 나올 HLB까지 관련한 종목들의 학회 모멘텀을 다시 한번 부각받아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눈여겨봐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증권가에서 오늘 오전에 목표가 상향 조정 나온 제약바이오 세 종목 모아봤습니다. HK 이노엔 7만 원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 5만 원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K급과 관련돼서 연평균 10% 정도 2030년까지입니다. 고성장 기대된다라는 내용을 내놨는데요. K캡 관련해서는 국내 MS는 워낙 좋고 이제 미국의 임상 통과해서 FDA 허가받고 미국 출시되게 된다면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 증가에 대한 스토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근거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ADC 관련해서 지금 임상 1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에스모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세계 폐암학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경쟁사의 물질이 아주 유의미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리가켄바이오의 물질과 관련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해석,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SK는 자회사 팜테코가 CDMO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됐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면서 자 모회사인 지주사 SK에 대한 22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재생 안에서는 동국 SNC에 대해서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함께 업데이트가 됐어요. 인하 사이클에서 이들 종목들을 보십시오 하는 리포트가 꾸준히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적어둔 종목들 포함해서 섹터의 순환매 계속적으로 저희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화 강세, 연휴 특수,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던져본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이 더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혹은 여기에서 급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추세이니까요.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를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원화 강세와 이번 연휴 특수 때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항공주를 눈여겨보자라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던져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우리 쉬는 동안 급락했어요. 13일 금요일자로 봤을 때 정규장 거래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밤까지 봤을 때에는 1,329원으로 급락했고요. 여기에서 연휴 동안에 1,320원대 초반으로 진입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8월 대비로는 지금 17원 떨어졌고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거의 말 6월 말 기준으로는 50원 떨어졌거든요. 급락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어서 7, 8, 9월 그러니까 한 9월 동안에 이 급락분을 반영해
반영해 봤을 때 원화 강세 특수를 누릴 수 있는 항공주들 실적까지 기대가 되고요. 9월 많이들 놀러 다녀오셨죠. 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이 일평균 20만 명, 그래서 12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주고 있고요. 이미 8월까지도 성과는 매우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9월 코스피의 움직임은 플러스 2% 정도인데 시장 수익률을 다 하회하는 항공주들의 월간 움직임을 반영해 봤을 때 아직 선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던져봅니다. 이 내용은 자리 옮겨서 개장 중계 전에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전략으로 연결시켜보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브리핑 살펴봤습니다.